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56주 동안 상승, 그리고 은평구 최고가 대비 22% 상승.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면 내려가지 않을까? 좀 더 기다려 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9주째 상승,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 가격이 좀 낮은 축에 속하는 은평구조차도 최고가 대비 22%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이라도 집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요즘에 그런 상담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서울 아파트는 3개월째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법을 써야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실제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이제는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유가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몇 분 이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 한번 정리해보고, 실제로는 그러기 쉽지 않은 이유도 한번 제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가격이 싸진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물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니까 이분들 팔라고 내놓은 건데, 이렇게 매물이 많은데 안 팔리면은 결국은 가격이 낮아질 거다라는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1층 저층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8억에 내놨다면 새로 올라온 매물들은 8억 5천, 9억에 올려놨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나온 많은 매물들 전부 다 저층 아니면 1층, 아니면은 가격을 올려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매물들은 사실 안 팔린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을 그전 가격으로 내놓거나 아니면은 급매로 던지거나 하기에는 그 수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매물들을 이제 받아보곤 하는데요, 가격을 올려서 내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면은, 예전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면 그러면은 실제로 시세대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어떻게 해서든 팔아달라,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금리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은 말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내가 급매로 꼭 팔아야 되는 물건은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구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8억에 내놨던 매물이 지금 9억에 올라와 있는데, 이 매물이 물론 500이나 1000 정도, 많으면 2000까지도 깎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매물이 안 팔린다고 해서 이거를 예전처럼 8억 혹은 그 밑으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전문가분이 실거래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빅데이터나 우리가 보는 통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가 좀 늦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이트나 어떤 전문가분들은 실제로 실거래가 하락하고 있다, 다시 꺾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살만하다 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전용 5구 타입이나 84 타입, 300세대가 넘는 이런 아파트들은 실거래가 하락으로 찍힌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상담하고 급하게 급매수를 했던 것들은 실제 나왔던 것들보다 싸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정말 급매로 사정 있는 이런 매물들 말고는 가격이 낮게 찍힌 게 없습니다. 낮게 찍힌 게 있다면 주상복합 실거래가 있어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싸죠. 하지만 그것들도 아마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300세대 미만. 그래서 현장을 다녀보고 실제 주인들이나 혹은 실거래 하실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격 차이가 예전처럼 다시 하락으로 들어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세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건 제가 중개사를 14년 동안 하면서 약간의 어떤 조정 장세가 생기면 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내용입니다. 인구가 앞으로 출생 인구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이제 누가 사주냐? 그리고 이번에 20, 30대가 많이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다음 세대가 집을 사면서 가격을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먼저 다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비싼 가격을 받쳐줄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할 거다 라는 내용이죠. 늘 이렇게 거의 뭐 종말론 같은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내림과 오름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올라가는 거를 저는 14년 동안, 그리고 제 윗대도 부동산을 했어요. 윗대에서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진짜 늘 항상 많았어요. 선진국들도 출생 인구가 감소하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서울에서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더 제가 와닿을 수 있게 수치로 얘기해 보자면, 서울의 세대수는 약 4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만 해도 세대수는 꽤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비율을 반 정도로 생각해서 약 200만 정도의 세대가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빌라 이런 말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85만 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상복합이랑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다 포함시킨 수치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가구 수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아파트 공급은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모자른 겁니다. 빈집이 늘고 있다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정말 부족한 거예요. 정비사업지역에 매실되는 주택이나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폐가들, 이런 것들이 빈집 통계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빈집이 많기 때문에 집이 남아 도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가격이 올라가는 곳과 올라가지 않는 곳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락하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없어지는 지역도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도 하락론자나 상승론자나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지역을 우리가 선별해서 잘 사놓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모아놨던 돈을 까먹거나 누구 말대로 정말 자산이 녹아버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집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요즘 서울에 가보면 주말에 임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모아데이트도 한다고 해요. 모아데이트는 모델하우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서 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요즘에는 빅데이터랑 유튜브나 혹은 무료 강의들이 많아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마지막에 아파트 계약까지 가는 데는 망설여지게 되고 머뭇거리게 돼서 계속 공부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진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계약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아파트를 실제로 계약할 수 없는 이유, 사례에 대한 편견이 우리 부동산 책이랑 강의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동산 책이나 강의에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위에 있는 아파트는 2호선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위에 연세대학교도 있고 이화여자 대학교도 있죠.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호선 바로 앞에 붙어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아파트는 좀 5호선에 가까운 아파트죠. 자, 2007년 당시에 두 아파트의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을 얘기하자면 5호선 아파트가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례는 있지만 이 원리를 설명해주는 사례가 담긴 강의가 생각보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원리는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2호선이면은 다른 노선보다 더 비싼 노선, 더 돈이 되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기 위에는 서대문구의 2호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마포구의 5호선입니다. 대장 아파트만 비교해봐도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죠.
이 마레포 아파트가 마포레면 프루지오가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도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가격이 한번 낮아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사실 잘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들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역세권에 있는 10억 아파트와 비역세권에 있는 10억 아파트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같은 가격이라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개의 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를 고르시겠습니까? 모두 연식이랑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요. 당산 효성 1차는 11억, 당산 현대 5차는 10억 2천, 그리고 강변 레미안은 10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야 될 저평가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야지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를 사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 교육은 비슷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지는 요소 중에서 교육 빼고는 다 비슷하다는 거죠. 같은 생활권이니까요. 결론은 현대 5차 아파트입니다. 강변 레미안은 당산 현대 5차보다 멀리 있지만 10억 5천에 나와 있고, 현대 5차는 강변 레미안보다 가까운데 10억 2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야 물론 아파트 3개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더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더 많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이렇게 좀 하나를 딱 찝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대부분 부동산 책과 강의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두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잖아요. 핵심 가치를 알고 그 핵심 가치를 토대로 내가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파트를 고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디가 싼 매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비교해도 충분히 오를 만한 아파트를 고를 수 있죠. 이런 내용조차도 없는 부동산 강의나 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면 아래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 상황과 분석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